깊은 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두 친구, 태훈과 민재는 산속에 버려진 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그들의 옷은 젖어 있었고 숨은 거칠었다. 태훈아, 이대로 가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태훈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더 위험해. 놈이 따라오고 있어.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건 분명히 인간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축축한 땅 위를 기어오는 무언가의 소리였다. 두 사람은 폐가처럼 보이는 오두막을 발견했다. 여기 들어가자. 태훈이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안에는 먼지와 거미줄, 그리고 낡은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두 명의 아이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 꼭 붙어 웃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의 한쪽 모서리가 찢겨 있었고 그 위에 피로 쓴 글씨가 있었다. 우린 서로를 지켰어. 민재는 불안한 눈빛으로 태훈을 보았다. 이 집, 뭔가 이상해. 태훈은 문을 잠그며 대답했다. 그래도 여기밖에 없어. 창밖에서는 여전히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무언가가 그들의 냄새를 맡는 듯한 소리였다. 민재가 속삭였다. 태훈아, 그게 도대체 뭐야?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피로 물든 부적을 꺼내 들었다. 이거면 버틸 수 있을 거야. 스님이 준 거야. 그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며 창문이 흔들렸다. 전깃불은 이미 오래전에 끊겨 있었고 오두막 안은 어둠뿐이었다. 민재가 손전등을 켰다. 빛이 벽에 닿자 사진 속에 두 아이가 웃고 있던 얼굴이 변해 있었다. 한 아이의 얼굴이 찢어져 있었고 다른 아이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재가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봤어? 지금 움직였어. 태훈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꽉 쥐었다. 그건 환상이야. 무섭다고 다 진짜는 아니야. 그러나 그 순간 부적이 스스로 타기 시작했다. 붉은 불길이 손끝을 스쳤다. 태훈은 비명을 질렀다. 이건 불가능해. 민재는 공포에 질려 부적을 밟아껐다. 하지만 불길이 꺼지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너희도 서로를 지킬 수 있을까? 그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었다. 민재는 태훈의 팔을 붙잡았다. 여기서 나가자. 이건 그냥 귀신 들린 집이야. 그러나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태훈이 문을 열려 했지만 문 손잡이는 녹슨 핏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피가 흘렀다. 문틈 사이로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너희 차례야. 벽에 걸린 사진들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두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는 숨을 삼켰다. 태훈아, 이건 우리잖아. 사진 속 얼굴은 분명 그들의 얼굴이었다. 단지 눈이 모두 검게 변해 있을 뿐이었다. 태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건 장난이야. 말도 안 돼. 사진 속에서 두 아이의 손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 손이 액자 밖으로 나왔다. 민재가 비명을 질렀다. 살려줘. 하지만 태훈은 오히려 그 손을 붙잡았다. 기억나. 우리가 그날 약속했잖아. 서로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변해갔다. 낮고 낯선 목소리였다. 민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너, 태훈 맞지? 태훈은 웃었다. 그래, 나야. 하지만 이제 나는 우리 둘 다 구할 수 있어. 그의 눈동자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진 속 손이 그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이제 너도 우리와 함께야. 민재는 문 쪽으로 뛰어갔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창문을 부쉈다.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끝없이 이어진 어둠뿐이었다. 그가 뒤를 돌아봤을 때 태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벽 위 사진 속의 두 아이가 다시 웃고 있었다. 이번에는 둘 다 완전히 똑같은 얼굴이었다.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방 안의 구조가 변해 있었다. 분명 오두막 아니었는데 이제는 학교 복도 같았다. 여기가 어디야? 벽에는 낡은 사물함이 줄지어 있었다. 그 위에는 졸업사진이라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또다시 2명의 소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엔 피로 쓴 문장. 한 명은 살아남는다. 민재는 그 문장을 보고 몸이 굳어버렸다. 살아남는다는 건 누구 하나는 죽는다는 뜻이잖아.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민재는 손전등을 꺼내 들었지만 불빛은 깜박거리며 약해졌다. 그 그림자는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태훈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얼굴은 인간이 아니었다. 눈은 새까맣고 입가에는 피가 번져 있었다. 태훈, 너 왜 이래?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훈은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난 널 구하러 왔어, 민재. 하지만 넌 나를 버렸지.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태훈의 몸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로를 지킨다면서. 그 말이 끝나자 복도가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민재는 도망쳤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를 달리며 문을 열었다. 각 교실 안에는 텅 빈 책상들이 있었다. 그 위에는 낡은 인형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민재가 지나가자 인형들의 머리가 천천히 돌아갔다. 나가지 마. 그 인형들의 입이 움직였다. 너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재는 길을 막았다. 이건 꿈이야. 이건 전부 악몽이야. 그는 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그때 벽에서 붉은 손이 튀어나왔다. 그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꿈이라면 왜 이렇게 아플까? 민재가 비명을 질렀다. 그 손은 점점 더 깊숙이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만. 민재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뿌리쳤다. 그러자 벽이 갈라지며 붉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다. 피처럼 끈적한 그 액체가 바닥을 덮었다. 그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 태훈이었다. 넌 나를 잊었어, 민재. 그래서 이곳에 갇힌 거야. 민재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나 널 구하려고. 거짓말. 태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다. 넌 나를 두고 혼자 도망쳤잖아. 민재는 무릎을 꿇었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몇 달 전 그들은 함께 산속에서 길을 잃었었다. 폭풍 속에서 길이 끊어졌을 때 태훈은 절벽에서 떨어졌고 민재는 살아남았다. 그는 구조되었지만 친구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래, 나 돌아왔어. 널 구하려고. 태훈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다.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넌 살아남았지만 난 여기에 갇혔어. 민재는 울부짖었다. 그럼 우리 둘 다 나가자. 같이 돌아가자. 태훈은 고개를 저었다. 한 명만 나갈 수 있어. 그 말이 끝나자 복도의 불빛이 깜박이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그래, 그럼 이번엔 내가 널 구할게. 태훈은 피식 웃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의 발밑에 그림자가 피처럼 번져갔다. 그림자 속에서 수많은 손이 솟아올라 두 사람을 붙잡았다. 민재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우린 같이 나간다고 했잖아. 그러자 태훈이 속삭였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널 보낼게. 순간 강한 빛이 터졌다. 민재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의사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기적이야. 6개월 만에 깨어나다니. 하지만 민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는 확실히 들었다. 태훈의 목소리. 민재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다. 몸이 무겁고 머릿속은 흐릿했다. 의사는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기억나나요? 사고가 있었어요. 산에서 떨어져 혼수 상태였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태훈은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이름은 당신이 깨어나기 전에도 자주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기록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다. 없다고요? 그럴 리가. 그날 밤 병실 불이 모두 꺼진 뒤 민재는 침대 옆의 모니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삐.
심장 박동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런데 그 사이로 다른 소리가 들렸다. 민재야.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 태훈이었다. 민재는 벌떡 일어났다. 태훈, 너야. 그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창문에 희미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손자국은 마치 피로 그려진 것처럼 붉게 번져 있었다. 민재가 다가가자 창문 너머에 한 소년의 얼굴이 보였다. 바로 태훈이었다. 도망쳐.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다. 그러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민재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창문이 산산이 부서졌다. 유리 조각이 그의 팔을 스쳤고 피가 흘렀다. 그 피가 떨어진 바닥에서 검은 글씨가 스스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가 널 구하러 왔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민재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복도 끝에 흰 환자복을 입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아래로 늘어져 있었고 손에는 녹슨 수술용 칼이 들려 있었다. 그림자가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눈동자 없는 얼굴이 드러났다. 민재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얼굴은 자신의 얼굴이었다. 이건 말이 안 돼. 민재는 뒤로 물러났지만 그림자는 점점 다가왔다. 넌 날 버렸잖아. 그 목소리는 분명 태훈의 것이었다. 이제 내가 널 구할 차례야. 그림자가 민재의 목을 붙잡았다. 차가운 손길이 그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민재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그만, 태훈, 제발 그만해.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민재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방금 누가 여기 있었어요? 간호사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 혼자였어요. 민재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아니야, 나 혼자가 아니었어. 다음 날 민재는 퇴원 허가를 받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충격이 크니까 쉬세요. 환각일 수도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다시 산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으니까.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다. 태훈이 떨어졌던 그 자리. 여기서 널 구할게. 민재가 절벽 아래로 내려가자 바위 틈 사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곳엔 작은 동굴이 있었다. 그리고 안쪽에는 태훈의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동굴 벽에 새겨진 문장이 빛나기 시작했다. 구원은 희생 위에 세워진다. 그 빛이 그의 손을 감쌌다. 눈을 떴을 때 민재는 낯선 공간에 서 있었다. 사방이 붉은 안개로 뒤덮인 세계. 그는 소리를 질렀다. 태훈, 어디 있어?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이해했지.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하나가 되어야 해. 태훈의 형체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인간이 아니었다. 몸의 절반은 어둠으로 절반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함께하자. 민재는 망설였다. 그럼 난 사라지는 거야. 태훈은 미소 지었다. 아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진짜 구원이야. 민재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들의 손이 닿는 순간 강렬한 빛이 터졌다. 비명과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날 밤 산속 오두막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렸다. 그 속엔 두 소년이 웃고 있었다. 이번엔 정말 서로를 지켰다. 어느새 1년이 흘렀다. 민재는 도시로 돌아와 새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태훈의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다. 민재야, 나 아직 여기 있어. 그는 잠에서 깨어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작년 사고 때 잃어버린 줄 알았던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이건 어떻게 여기에? 그 순간 방 안의 전등이 깜박였다. 민재는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손끝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태훈, 정말 너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거울 속에 무언가가 비쳤다. 자신의 모습 뒤로 희미하게 서 있는 그림자. 태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동자엔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의 약속,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민재는 두려움 속에서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약속이라니? 이미 지켰잖아. 그러나 태훈의 그림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넌 살아남았지. 하지만 그 대가를 잊었잖아. 민재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 순간 목걸이의 펜던트가 스스로 열렸다. 안에는 2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민재, 그리고 태훈. 하지만 태훈의 이름은 피로 번져 있었다. 이제 균형을 맞춰야 해. 다음 날 아침, 민재는 꿈이라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목걸이가 있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길에 나섰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데 반대편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이상했다. 눈이 검게 번져 있었다. 민재는 급히 눈을 감았다. 이건 착각이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반사된 창문 속 자신이 웃고 있었다. 우린 아직 하나잖아. 그날 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 민재는 골목길을 걸었다. 갑자기 가로등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그가 핸드폰을 꺼내 불빛을 비추자 바닥에 피로 쓴 글씨가 나타났다. 돌아와. 그래야 끝나. 민재는 숨을 삼켰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뒤를 돌아보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기 옆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난 곳.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골목 끝에 오래된 오두막이 서 있었다. 그곳은 불타 사라졌을 리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완벽히 복원된 모습으로 그 앞에 있었다. 문이 스스로 열리며 불빛이 새어나왔다. 민재는 두려웠지만 발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내부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벽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속엔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이 든 2 소년이 있었다. 이건 우리잖아. 사진 속 소년들은 분명 태훈과 민재였다. 하지만 이번엔 웃고 있지 않았다. 둘 다 눈을 감고 있었다. 민재는 손으로 사진을 만지려다 멈췄다. 손끝이 닿기도 전에 사진 속 태훈의 눈이 열렸다. 돌아왔구나. 그 목소리가 현실로 번져 나왔다. 사진이 천천히 흔들리며 그 안에서 피가 새어나왔다. 벽에 글자가 새겨졌다. 이제 진짜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 민재는 뒤로 물러났지만 문은 닫혔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의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태훈, 이건 내가 아니야. 멈춰. 하지만 방 안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멈출 수 없어.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니까. 바닥에서 검은 손이 솟아올랐다. 그 손들이 민재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몸부림쳤다. 그만, 제발. 갑자기 방 안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재는 숨을 죽였다. 그때 희미한 불빛 속에 태훈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예전보다 더 차갑고 슬퍼 보였다. 널 미워한 적 없어. 하지만 널 잊을 수는 없었어. 그는 민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내가 나를 구해야 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닥이 갈라졌다. 민재는 균열 속으로 떨어졌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어둠 속에 있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니 벽마다 수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모두 태훈과 자신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모든 사진 속 태훈은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모습이 하나둘 지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목소리가 울렸다. 시간이 없어. 나를 완전히 잊으면 넌 나처럼 될 거야. 민재는 피식 웃었다. 그럼 이번엔 내가 널 구하러 간다. 하루가 지나고 민재는 다시 그 악몽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이 피투성이 얼굴로 다가와 우리의 약속을 기억해? 라고 속삭였다. 그는 식은땀에 젖은 채로 깨어났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창문에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유나는 받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점점 조여오고 공기의 냄새마저 썩은 흙처럼 변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유나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새긴 듯한 붉은 선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걸 만지는 순간 귓가에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유나의 목소리가 안에서 희미하게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민재야. 늦었어. 그 말 뒤로 무언가 문을 긁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문을 억지로 열자 안은 완전히 어두웠다. 전등은 깨져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물기와 피가 섞인 자국이 번져 있었다. 유나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민재가 다가가자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다시 왔어. 민재는 숨을 삼켰다. 그라니, 누구? 그 순간 거울 속 유나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낯선 여자의 얼굴로 변했다. 그 여자는 피로 물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유나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뒤로 쓰러졌다. 민재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거울에서 나온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벽에 몸을 부딪혔다. 손목에는 붉은 문양이 생겨났다. 그것은 저주의 표식이었다. 정신을 차린 민재는 유나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거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들이 있던 마을은 사라지고 낯선 폐허의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하늘은 붉고 건물들은 불에 탄 듯 일그러져 있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민재가 중얼거렸다. 유나가 눈을 떴다. 이건 우리가 약속했던 곳이야. 내가 기억 못할 뿐이야. 기억의 파편이 민재의 머릿속을 찔렀다. 10년 전 두 친구는 이 저택에서 생존을 약속했었다. 우린 절대 죽지 않아. 설령 이곳이 무너져도 그 약속의 순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말이 악령의 계약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 계약이 깨어나 현실과 악몽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었다. 유나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이걸 끝내야 해. 다시 돌아가야 해.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몸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민재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안 돼. 넌 사라지고 있어.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를 구하려면 내가 날 잊어야 해. 하늘이 울부짖었다. 피비린내 나는 바람이 불고 바닥에서 수많은 손이 올라왔다. 유나는 그 손들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민재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지만 결국 손끝에서 피만 남았다. 그는 절규하며 땅을 내리쳤다. 제발, 돌려줘. 그때 다시 들려온 목소리, 그 여자의 목소리. 내가 원하나. 그럼 대가를 치러라. 어둠이 민재를 삼켰다. 그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다시 그 오래된 저택 안이었다. 유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우린 다시 시작해야 해. 민재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유나와 자신이 함께 웃고 있었다. 하지만 거울 밖에 그는 피투성이었다. 그의 입에서 낮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래, 이번엔 내가 널 구할 차례야. 거울 속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너는 이미 구해졌어. 내 안에서. 민재는 피로 번진 바닥 위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벽마다 귓속말처럼 속삭이는 소리가 울렸다. 그는 귀를 막으려 했지만 그 소리는 머릿속에서 계속 들려왔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를 선택해. 그의 손목에 붉은 문양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듯이 그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가 거울 앞에 서자 유나의 모습이 비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울고 있었다. 나를 잊어야 해, 민재. 그녀의 말이 들리자마자 거울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그녀의 뒤를 잡아당기며 몸을 분해하듯 끌고 갔다. 민재는 주먹을 쥐고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에 튀며 그의 손에서 피가 흘렀다. 피가 바닥에 떨어지자 갑자기 주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이 일그러지고 바닥에서 검은 안개가 솟구쳤다. 그 안개 속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내 피야. 내가 선택한 길이야. 민재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피가 현실을 바꾸고 있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문 하나. 그것은 낡은 철문이었지만 그 안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았다. 돌아보니 유나였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비어 있었다. 돌아가면
둘 중 하나만 남을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민재가 여쳤다.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중 하나는 살아야 하고 하나는 영원히 갇혀야 해. 그게 약속이었잖아. 그제서야 민재는 10년 전의 기억이 완전히 떠올랐다. 그날 그들은 저주의 방에서 서로의 생명을 대신 바치겠다고 서약했었다. 누가 죽더라도 다른 한 명은 살아남게 하자. 민재는 눈을 감았다. 그럼 이번엔 내가 남을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나를 구했잖아. 이번엔 내가 널 구할 차례야. 그녀의 몸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민재는 울부짖으며 손을 뻗었다. 안 돼, 유나.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점점 투명해졌고 이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방 안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벽마다 새겨진 문양이 동시에 빛나며 모든 유리가 깨졌다. 유나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메아리 쳤다. 너는 살아야 해. 내가 대신 갔으니까.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피였다. 세상이 다시 흔들리며 민재는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창문 밖에는 햇살이 비추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기적이에요. 당신은 혼자 살아남았어요. 민재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웃음이 맴돌았다. 며칠 뒤 민재는 병원을 나와 폐허가 된 그 저택을 다시 찾았다. 모든 것은 사라졌고 잡초만이 무성했다. 하지만 바닥 한가운데에는 작게 새겨진 문양이 남아 있었다. 그 문양 위에서 바람이 불자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린 약속을 지켰어. 민재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손목의 문양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이제 희미하게 빛나며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고마워, 유나.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그 속에서 그녀의 미소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두 개였다. 하나는 살아있는 그의 것, 다른 하나는 그녀의 것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다시 그 악몽을 꾸었다. 끝없이 이어진 복도, 그리고 그 끝에 서 있는 유나.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피가 아닌 순백의 빛이 감싸고 있었다. 우린 끊었어야 했는데 그녀의 눈빛이 슬펐다. 민재는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손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깨어난 민재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자신의 그림자가 두 개였다. 햇빛은 하나뿐인데 그림자가 둘이라니. 그는 그 그림자를 밟아보려 했지만 한 그림자가 살짝 움직였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민재야, 아직 나 여기 있어. 그는 몸이 굳었다. 목소리는 분명 유나의 것이었다. 거울을 바라보자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닌 유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약속을 지켰잖아. 너는 살아남았고 난 너 안에 있어. 민재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럼 지금 내가 내 안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제 하나야. 그 순간 민재의 시야가 흐려졌다. 거울 속과 밖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손이 투명해지며 몸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너는 나야. 그리고 나는 너야. 거울 속 유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민재는 절규하며 거울을 깨뜨렸지만 이번엔 피 대신 하얀 빛이 터져나왔다. 그 빛 속에서 그는 과거를 보았다. 처음 그 저택을 찾았던 어린 시절,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섰던 자신들. 그리고 저주받은 방 앞에서 맺었던 약속. 죽음이 와도 함께하자. 그때부터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생명은 엮였고 죽음조차 나눠 가질 수 없는 운명이 된 것이라. 현실로 돌아오자 민재의 손에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유나의 손목에 있던 것과 똑같은 표식. 그는 손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너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낮게 웃었다. 유나의 목소리였다. 아니, 그건 흔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거울이 저절로 다시 붙어 올라가며 형체를 되찾았다. 그리고 거울 속 유나가 다시 눈을 떴다. 그녀는 이번엔 완전히 인간처럼 보였다. 민재, 이제 넌 나 없인 살 수 없어. 민재는 숨을 삼켰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녀가 미소 지었다. 넌 내 몸을 빌려 사는 거야. 민재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의 기억이 점점 왜곡되고 있었다.
자신이 유나였던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목소리, 손끝, 웃음 모든 것이 섞이고 있었다. 그는 거울에 대고 요쳤다. 그만해. 나를 돌려줘. 그러나 유나의 웃음만이 되돌아왔다. 이미 늦었어. 그는 절망적으로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하지만 세상은 이상하게 변해 있었다. 거리는 비어 있었고 모든 간판이 뒤집혀 있었다. 사람들은 걷고 있었지만 얼굴이 없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발밑 그림자가 따라왔다. 현실이지. 내가 만든. 민재는 정신을 잃을 듯 비틀거렸다. 귀에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너는 살아남았어. 하지만 너의 자리는 내가 대신할 거야. 그림자가 점점 커지며 그의 몸을 덮쳤다.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어둠. 그는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엔 낯선 방, 낯선 거울 앞이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닌 유나가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유나가 아니라 그 자신이 웃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거울을 뒤로 밀었지만 그 속에 그가 손을 내밀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바닥에서 붉은 문양이 피어오르며 그의 발을 묶었다. 유나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우리의 약속을 어길 순 없잖아. 그는 울부짖었다. 제발, 끝내줘.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오직 웃음소리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거울이 부서지고 방 안이 검게 변했다. 수많은 그림자가 벽에서 떨어져 나오며 그를 감쌌다. 그 속에서 유나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이제 내 영혼은 완전해졌어.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피처럼 붉게 타올랐다. 민재는 점점 희미해졌다. 그의 몸이 빛으로 분해되어 유나의 몸으로 흡수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유나, 행복하길. 유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기자들이 오래된 저택 근처를 조사하러 왔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이건 뭐지? 잿더미 속에서 반쯤 탄 사진 한 장, 그 안에는 2명의 아이가 웃고 있었다. 한 명은 유나, 다른 한 명은 민재.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함께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 기자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그 약속, 아직 끝나지 않았어. 기자는 놀라서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사진은 사라지고 바닥에는 작은 붉은 문양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도시 전역에서 전기가 끊겼다. 그리고 동시에 거울 속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모두 한 문장을 반복했다. 우린 약속을 지켰어.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경찰은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다. 한 달 후 그 저택은 완전히 폐쇄되었다. 그러나 매년 같은 날 그곳 창문에는 2개의 그림자가 비친다고 했다.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도시의 전설이 되었다. 만약 그 저택에 들어가면 너의 그림자가 하나 더 생긴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중혼의 저주, 더 커스 오브 더 틴솔라고 불렀다.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거울 앞에 선 한 여자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민재, 우리는 여전히 함께야. 거울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래, 유나, 영원히. 거울의 불빛이 꺼지고 그 안에는 2개의 그림자만 남았다.